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1학기에 기업사회공헌과 CSV 과목을 맡은 황정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지난해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제가 백석대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만났던 접촉을 했던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수업은 대부분이 이제 4학년 학생들이고 이제 3학년 학생들이 몇 명 이제 있어서 좀 4학년들이 마지막 그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는 어떤 의미 있는 학기를 보내면서 조금 더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수학하고 신문방송학을 이제 복수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석사과정에서는 언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혁신융합학부에서 소셜 비즈니스 전공을 택한 것처럼 요즘에는 한 가지의 어떤 학문과 한 가지의 그 학업을 통해서는 어떤 사회생활에서 제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조직 경험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기업에서 제가 그 25년 정도 삼성에서 일을 했고요. 삼성에서는 대언론 홍보 업무를 하고 또 사회봉사, 기업사회공헌이죠. 사회봉사 업무를 이제 기획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을 했고요. 또 공조직인 경기도에서 또 대언론 홍보를 맡아서 이제 그 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현재는 그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 재단의 연구소장을 맡아서 결혼 이주 여성의 그 2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사업 개발이나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사회공헌 그러면 아마 어, 뭐 필수 불가결한 어떤 기업의 활동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의 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전문가로서 뭐 사회복지를 전공했든 아니면 또 그 유사한 비영리 조직에 관심이 있는 어떤 그런 그 학생들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주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주로 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 이제 제대로 하는 그런 그 이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어떤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되지 않냐라는 어떤 소극적인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요. 지금 한 뭐 30년 정도 됐죠. 그런데 결국 기업이 이 사회에 존속하는 공동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기업도 동반자적인 어떤 입장에서 사회 발전과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사회공헌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기업 사회공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기업이 왜 사회공헌을 하는지, 그리고 또 기업의 사회공헌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해하는 그런 그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 수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기업 사회공헌과 CSV 분야의 현황을 제대로 탐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탐색을 해보고요. 그리고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한번 수행을 해보는 그런 과정도
같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은 이제 그 PBL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이나 어떤 학문적인 근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장 지향적인, 그러니까 현장하고 밀접한 어떤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수업 운영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별로 편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팀원들과 논의를 하고 더 좋은 어떤 팀 내의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수업의 어떤 더 발전적인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논의된 내용들을 주제를 묶어서 정해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또 조별로 발표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저희 수업의 어떤 그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L 수업으로 이제 프로젝트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현황을 파악하면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의 우수 사례나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 발굴해내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팀별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별로 구분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고 그 영역별로 기획을 하는 방향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탐색하는 그런 수업의 내용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이 결국은 이제 기업이 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의 일환인데 그런 기업사회공헌을 통한 마케팅 사례를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같이 공유해보는 그런 그 기회도 가질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기업사회공헌을 직접 담당하거나 기획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같이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그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사회공헌 전문가가 되는 길 그리고 기업사회공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취업의 전망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로 운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어, 우리가 다양한 한 100개 정도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공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수한 사례 또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2020년의 사회공헌 백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개선 사례를 분석을 할 건데요. 특히 2020년도에 여러분들도 뭐 누구보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사회공헌이 이런 특이한 어떤 코로나19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전개했는지, 그리고 이런 그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업사회공헌은 어떻게 전개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활동의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프로젝트 2에서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과 관련된 이제 마케팅 사례를 우리가 찾아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뭐,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대중매체죠. 뭐 방송이나 신문 또 인터넷 뭐 이런 매체들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기업이 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어떤 광고, 뭐 그 보도, 뭐 기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내용들을 보고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주로 이제 기업 사회공헌하고 관련된 광고라든가 SNS 활동,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우수한 사례들을 이제 팀별로 수집을 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팀별 사례를 수집을 해서 공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혼자서 사례를 찾았을 때 하고, 둘이 찾았을 때 하고, 또 팀원끼리 같이 찾았을 때 하고, 또 여러 팀들이 한꺼번에 찾았을 때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사례의 숫자가, 양적인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어떤 사례를 찾기보다는 팀별 논의를 통해서 또 그 팀별 찾은 어떤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경험하는 그런 사례들의 어떤 양적인 그런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를 가질 건데요. 우리가 이제 초반에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맥락이나 이론을 이해한 후에 또 일부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한 후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전 질문지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기업 사회공헌 전문가 담당자를 섭외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줌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동시에 인터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인터뷰는 총 40분 내외의 2회를, 그러니까 한 주차 수업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공유하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4에서는 이거는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사회공헌과 관련된 공모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매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사회공헌 활동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그런 공모전들이 있는데요. 뭐 시상도 하고요. 또 뭐 스펙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점들도 있고, 그 기업이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단체나 협회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같이 한번 참여해 보면서 기업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영역들을 넓혀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수업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 수업 운영 방식은 3주의 온라인 강의와 또 그 3주가 지난 4주차의 줌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3주는 온라인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시고요. 그리고 4주차가 되는 날짜에는 줌으로 실시간 수업, 목요일 날 7, 8, 9교시가 되겠죠. 그래서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 실시간 줌 수업 일정이 3월 25일이 되겠고요. 4월 29일이 되겠고요. 5월 27일이 되겠고요. 6월 10일을 이제 기말고사로 예정이 돼서 4회의 그 줌 수업 일정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5월 27일 경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기업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인터뷰 시간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4월 22일은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을 넘어서 4월 29일에 중간고사 이후에 그동안의 팀 활동을 보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과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팀별로 과제를 제시하거나 개인별 과제를 제시하거나 두 가지 형태의 과제가 제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착오나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팀별 과제는 온라인 강의가 끝난 후에 팀별로 적절한 시간을 합의를 해서
모여서 논의를 한 후에 팀별 과제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별 과제는 그 시간의 구애 없이 개인이 그 과제명에 따라서 그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줌 실시간 수업은 앞에 그 3주간의 온라인 강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3주 동안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팀별 과제에 대해서 팀별로 발표를 하거나 그에 따른 어떤 평가를 이루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팀별 과제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많이들 내셔가지고 그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추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팀별 과제 발표나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수업 전체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개별 과제는 제가 제출에 대해서는 의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평가에 제출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적으로 본인이 줌 실시간 수업에서 그 과제를 본인이 정리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자 했을 때 평가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 아이템은 그 과제 메뉴에 사이버 강의의 과제 메뉴에 그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 제출을 하거나 안 하거나 제가 평가에 반영을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자체를 다른 어떤 동료들과 그 나누고 싶다. 내가 그 작성한 그 과제의 어떤 그 성과물을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개별 과제에 대한 평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줌 실시간 수업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팀을 편성하거나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용이하지 않아서 제가 임의로 그 4개의 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3학년 학생들이 3명 있어서 3학년들을 각 한 팀에 이제 한 명씩 넣고요. 또 이제 사회복지학부가 대다수의 학생들이어가지고 사회복지학부 학생과 다른 과 학생들을 적절하게 그 4개 팀에 분산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7명이 현재 수강 신청을 해서 4개 팀인데 그 4팀 같은 경우는 5명이 이제 배정이 됐죠. 이게 이제 뭐 좋은 점, 강점이 될지 약점이 될지 뭐 이런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팀원들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 팀 활동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정이 된 그 팀원들 간의 단합과 팀워크를 통해서 더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후에 그 신청 변경이나 뭐 본인이 이 첫 번째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수업은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수강 신청을 철회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편성을 다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오늘 그 제시되는 팀 과제에 대한 논의는 지금 만들어지는 이 4개 팀으로 그 구성을 하셔가지고 팀 논의를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지금 각 팀의 맨 앞에 그 지명이 된 학생들이 팀장으로 제가 그 사이버 그 팀 편성표에 올려놓겠습니다. 혹시라도 팀 간에 뭐
팀 논의를 하면서 팀장을 다시 뭐 이렇게 그 선출을 하거나 또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팀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팀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점에 어, 부담이 없이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그 팀장 선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팀 활동 시간은 어, 지금 온라인 수업의 그 강좌는 매 시간 25분 이내로 75분 이내입니다. 그래서 75분의 그 나머지 75분 정도를 이제 팀 회의로 제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원들끼리 모여서 75분 동안에 그 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뭐 제가 시간을 뭐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그거를 제출하거나 이런 절차를 그 별도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시고 뭐 75분 정도 이내에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그 한 번씩은 그 팀원들끼리 상호 그 의견을 그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팀별 활동 과제를 제출할 때요. 그 팀원들끼리 그 회의한 일정하고 소요 시간은 반드시 명기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과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의 이름조차도 안 쓰고 제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 명의라고 하지, 명의. 그러니까 내 명이다, 누구 명이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뭐, 뭐, 신문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 바이라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누가 했는지, 누가 작성을 했는지, 멤버는 누구인지, 그리고 언제 모였는지, 또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그 회의를 한 시간은 어떤지, 이런 기본적인 요소는 그 팀 활동 과제에 반드시 그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약속을 해야 되는 원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해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출결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그 뭐 이렇게 궁금증 또 오류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그 제가 거듭 그 원칙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온라인 수업, 온라인 강의 수업에서는 그 해당 주의 토요일 자정까지 청취하는 거를 이제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4일이죠. 오늘이 그러면 3월 4일부터 수업 시간부터 3월 6일 밤 12시까지 청취를 해야만 그 해당 주의 수업을 출석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 실시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4번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줌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이후에 5분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접속하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5분까지는 제가 지각 처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5분 이후에 수업 시간이 시작된 5분 이후에 입장을 했을 경우는 지각 처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그 인터넷 환경 등의 다른 요소들은 전혀 감안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인데요. 먼저 그 팀별 과제로 여러분들이 그 기업사회공헌이라는 것을 이론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기업은 사회공헌을 참 잘하는데 라고 생각한 기업들 사례 3개를 그 선정을 해서
그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기업의 어떤 사업, 어떤 프로그램,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우수 사례로 뽑은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작성을 해서 팀별 과제란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과제는 A4 3매 이내로 3월 6일 24시까지 마감을 하겠습니다. A4의 그 3매 이내라는 거는 한 장이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장황하게 3매를 채워야 된다,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논의한 내용들 중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우리가 이 내용은 꼭 공유를 하고 싶다 하는 내용들을 3매 이내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업사회공헌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2교시, 3교시는 기업사회공헌의 기원, 왜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게 되는지, 이런 기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2교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